오늘 이 영상 하나로 공인중개사 부동산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요즘 보시면은 기업 컨설팅, 창업 코칭, 마케팅 패키지 등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강의나 프로그램이 진짜 넘쳐나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을 전부 그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싼 강의들이 말하는 핵심은 물론이고요. 개업 후에 실제 부딪히게 되는 문제의 본질까지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을 차려놓고 나면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간판도 달았고 사무실도 열었는데 왜 손님이 없지? 광고를 해야 하나, 전단을 뿌려야 되나, 유튜브나 블로그를 해야 되나, 정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게 되고요. 제가 수많은 기업 공인중개사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지켜보면 느낀 건 딱 하나였는데요. 개업 후의 진짜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잡고 있다는 데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구조 그대로만 적용해서 하신다면은 혼자 힘으로 자리를 잡고 월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갖고 계신 공인중개사들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개업하자마자 당장 월 1,000만원, 몇천만원 달성 같은 그런 바람 넘는 이야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대신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개업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생각, 개업 후 수개월 안에 가장 많이 무너진 지점에 해야 할 액션 플랜, 그리고 결국 성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핵심 포인트를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현재 국내에서 10만 뷰 이상 기록한 부동산 개업 관련 영상들 속에서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이 실제로 강조한 실전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은 부공배TV와 공인중개사 이대표 채널의 컨텐츠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 자신도 부동산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아본 기억이 없고 전세 사기 뉴스 등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신뢰도가 너무 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무책임한 상담과 불친절, 그리고 심지어 사기까지 더해지면은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단순히 부동산을 차리는 방법이 아니라 고객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상담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해야 하고 계약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전부 고객과의 소통과 신뢰 중심의 실무 구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에 대한 나쁜 인식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되고요. 그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이 곧 나의 강력한 경쟁력이 되죠. 이제 사무실 여는 것부터 개업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선택까지 하나하나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하면요, 가장 먼저 행정 절차와 실무 준비가 동시에 시작되는데요. 인테리어, 집기, 전화, 인터넷, 명함, 간판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 이런 거는 크게 힘을 많이 들이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구청과 오가며 등록 절차도 병행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 잔금이 치러진 이후에만 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무교육 수료증도 필요하죠. 또 간판 설치 관련해갖고 광고물 관련 체크사항들도 놓치지 않게 잘 챙겨야 돼요. 하지만 이 과정은 순서만 정확히 잡으면 일주일 안에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어요. 문제는 등록이 끝난 뒤인데요. 사무실 열었다고 바로 계약이 터진 건 아니죠.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인데요. 많은 분들이 손님은 오는데 계약은 안 되고 블로그를 해도 연락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개업의 핵심은 결국 매물 확보와 매수자 유입에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지 않으면 계약이 일어날 기회조차 만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내 지역 경쟁 중개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매물을 확보하는지, 온라인 검색 흐름은 어떻게 흐르는지, 블로그와 네이버 매물은 어떤 구조로 노출되는지 분석해야 되고요. 또 전략화해야 되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도록 만드는 능동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계약서 브리핑인데요. 많은 초보 중개사분들이 계약서를 그냥 쭉 읽거나 형식적으로 설명하는데 고객은 종이 한 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안심하고 싶어 해요. 매매 대금은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잔금 1회는 등기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저당권이나 근저당, 담보대출 말소, 책임 같은 핵심 포인트를 분명히 짚어줘야 되고요. 하자담보 책임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죠. 또 요즘에는 전자계약이 도입돼 있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중요한 거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고객들은 사람을 통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고요. 여전히 사람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당사자 간의 눈을 맞추면서 공감을 하고 싶어 해요. 이러한 과정이 곧 고객과 공인중개사 간의 신뢰를 쌓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중개업의 성패는 계약이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간판 하나 달고 시작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매물과 고객을 유입하는 전략, 계약서를 설명하는 브리핑 공식, 그리고 고객의 불안감을 낮추는 소통 능력이 동시에 돌아갈 때 비로소 이러한 구조가 완성이 되죠. 단기적으로는 업무 흐름을 빠르게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어떤 프레임 안에서 중개업을 이어갈 것인지, 또 그것으로 고객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진짜 실무 역량이 빠르게 길러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내일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격증은 땄지만 실무가 막막한 초보 중개사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일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해도요, 실무는 배울 수 없고 유튜브나 블로그는 이상적으로 보이고, 창업해서 또 직접 부딪히자니 리스크가 진짜 커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 실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고요. 불필요한 탁사경 이론은 싹 다 덜어내고 계약이 실제로 일어나는 흐름만 남긴 중개는 정소장 중개실무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업은 했는데 방향이 잘 안 잡히거나 눈으로 익힌 실무가 머릿속에만 빙빙 맴돌고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미 정리된 길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중개업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